2013년 수능 짝수형 빈칸 추론 35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답률이 무려 82.2%에 다다른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 어렵겠다 혹은 조금 풀기 싫다라고 생각한 지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조금 싫은 소재, 수학으로 시작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선택지를 쭉 봤더니 선택지가 굉장히 긴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시간이 많이 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EBS I 사이트에서 내려받아서 좀 풀어보시고 같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문제를 잘 풀고 잘 이해한 사람도 있겠지만 꽤나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자료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분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리한테 정말 유용한 거를 발견한 분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발견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화학식으로 봤을 때 도대체 뭘 발견한 사람인 거지?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학식으로 줬는데 우리는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이런 사진을 보면 페니실린, 항생제, 너 염증이 있어. 그러면 항생제 맞으면 치료가 돼.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이 글을 미리 읽어보셨다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자가 어떤 과학의 성과를 발견을 했을 때 이것을 세상에 전달하는 거, 그것이 과연 쉬운가 어려운가, 약간 염두에 보면서 글을 좀 같이 그러면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athematics, 수학으로 시작을 한다고 했죠. 첫 문장은 항상 중요한데요. 처음에 등장한 수학이 중요한 소재이겠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볼게요. Will attract those it can attract. 수학이요. 매료시킨대요. 그런데 those라는 표현은 뭐뭐한 사람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죠. 어떤 사람들을 매료시키냐면 수학이 매료시킬 수 있는 사람은 수학이 매료를 시킨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it will do nothing. 수학이 소용이 없어. 하질 않아. 무엇을 하지 않냐? To overcome resistance to science. 그 과학에 대한 저항감을 극복하는 데는 수학이 하는 일이 없다. 수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과학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문장에서 수학과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서 쭉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봤더니 Science is universal in principle. 자, 과학이라는 건 원칙적으로는 보편적이래요. 그런데 in practice, 실제로 봤을 때는 it speaks to very few. 여기서 얘기하는 it이라는 거는 과학을 얘기하는 거겠죠? 과학이 말을 거는 사람은 극소수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과학이 원칙적으로 보편적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이론 같은 거는 원칙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 이론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수학을 알아야 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즉 모두에게 적용되는 과학적인 이론이지만 그것을 진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과학이 어려운 학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학은 왜 등장했는지 계속 읽어볼게요. Mathematics may be considered a communication skill of the highest type. 수학이 등장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수학이 뭘로 여겨질 수 있냐면 가장 높은 수준의 communication skill, 의사소통 기술이래요. 그리고 컴마하고 frictionless so to speak. 말하자면 마찰이 없어. 의사소통하는 데 마찰이 없는 가장 최고 수준의 것.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소통이 아주 잘 된다라는 거죠. 명료하게. 수학은 공식으로 혹은 수식으로 알려주면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전달이 명료하게 된다. 수학은 그래. 그런데 and at the opposite pole from mathematics, 이 수학의 반대편에서 수학은 의사소통의 최고 방식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과학은 그 반대편에서 어떻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의사소통이 최고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니까 그 반대편에서 The fruit of science, 과학의 산물이라는 건
show the practical benefits of science. 이 과학의 실질적인 이점을 주는데 without the use of words. 아까 전에 communication skill이란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과학은 반대로 말을 하지 않는데 말없이 자기의 가장 좋은 이점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학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왜곡 없이, 마찰 없이 얘기하고 과학은 말없이 자기의 좋은 점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고 가셔야 하는 포인트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학에 관한 이야기, 과학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의사소통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과학이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다. 계속 읽어봅시다. But, 그런데 those fruits are ambivalent. 여러분, but 다음에 나오는 표현에다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과학의 산물이라는 게 양면적이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잘 나오는 단어죠. ambivalent라는 단어. 화자가 얘기할 때 이 과학의 산물이라는 거는 practical benefit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그 산물이 양면적이다. 즉,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어떤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기억을 하면서 계속 읽어보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Science as science does not speak. 이 과학으로서의 과학은 말을 하지 않는다. 의사소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과학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걸까요? 2가지 사례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all scientific concepts are mathematized. 모든 이 과학적인 개념이라는 거는 수식화되어 있대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When scientists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그러니까 과학자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 과학적인 개념을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수학적으로 얘기를 한대요. 페니실린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알렉산더 플레밍이 발견을 했어. 그러고 이제 자기가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를 다른 과학자에게 설명하고 싶어. 자, 이거 봐봐 라고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탄소 16, 수소 18, 질소 2, 산소 4, 화학 1 이러한 이 화학식으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면서 야 이거 봐 이거 내가 발견했어 라고 하면 동료 과학자는 오 야 너 이런 거를 발견했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염증에 걸려가지고 아파. 그런데 저한테 알렉산더 플레밍이 와가지고 너 걱정하지 마. 너한테는 탄소 16 이거 수소 18 질소 2 산소 4 화학 1이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상적으로는 과학자들끼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그리고 뭐 과학자들끼리만 얘기를 합니까? When science displays its product. 자, 여기서 페니실린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과학의 산물인 페니실린을 보여주는데 to non-scientists. 비과학자들한테 보여준다라고 하면 it did not. 과학은 그럴 필요도 and indeed is not able to. 그리고 진짜 가능하지도 않다. 무엇이? resort to salesmanship.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이 과학적 산물을 이렇게 물건 팔듯이 포장해가지고 상술에 의존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 상술에 의존할 필요도 없이 약을 먹으면 돼. 어떤 과학적인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애쓸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왜? 실질적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까. 약간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차분히 생각을 하면서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when science speaks to others. 과학이 비과학자들한테 말을 건다고 하면, 즉 과학적인 어떤 산물이나 내용을 전달한다고 하면 it is no longer science. 더 이상 과학이 아닌 게 된다. 계속 페니실린을 생각해 볼게요. 저한테 아까 화학식을 얘기해 주면 저한테는 와닿지 않겠죠. 오히려 약의 형태로 주면 고마워요가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것은 과학은 아닌 거다. And the scientist. 그러다 보니 과학자는 becomes. 돼야 한다. 돼야 돼요. 혹은 or has to hire. 꼭 고용해야만 해요. 누구를? A publicist. 이 홍보 대행을 해줄 사람을 고용을 해야만 한다. 과학을 비과학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뭐 해주는 사람이냐?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Who dilutes the exactness of
mathematics. 이 dilute라는 단어는 희석시키다, 흐리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수학적인 정확성을 희석시키는 사람. 홍보 담당자가 아까의 그 화학식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과학을 설명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단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과학자가 고용한 홍보 담당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뭐는 눈치채야 돼요? 수학적 정확성을 더 높여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건 눈치를 채워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과학자가 비과학자한테 과학을 전달하기 위해서 홍보 담당자를 고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과학자들끼리 이야기하는 수학적 정확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In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자, 이제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이 나왔어요. The scientist, 과학자는 reverse, 바꾸는 거예요. 뒤집는 겁니다. His drive, 여기서 drive라는 거는 욕망, 욕구 이런 의미인데 이 사람은 어떤 욕망이나 욕구를 가지고 있냐, 어떤 방향성을 지니고 있냐면 toward mathematical exactness, 수학적인 정확성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reverses, 바꿔요. 그런 마음을. 어느 쪽으로 바꾸냐? In favor of rhetorical vagueness and metaphor. 그래서 수사적인 모호함과 은유로 수학적 정확성을 in favor of, 여기에서는 뭐뭐 대신에, 수학적 정확성 대신에 수사적인 모호함과 은유법을 택한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과학자가 비과학자에게 과학을 설명할 때 화학식으로 혹은 수식으로 설명할 수 없어. 그 대신에 이거 먹으면 염증이 고쳐질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빈칸하게 된다에 들어가는, 과학자는 과학자의 이 과학적 소통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과학자끼리는 어떻게 얘기한다? 이 수학적인 방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나 수사적인 모호함과 은유를 택함으로써 과학자는 어떤 소통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을 한번 같이 볼게요. 선지를 한번 보니 1번 선지를 많이 선택했더라고요. 선지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는 게 어떤 게 중심 소재였어요? 수학, 그리고 과학, 그리고 의사소통. 그래서 누구는 의사소통이 명료하고 누구는 쉽지 않아. 수학은 의사소통이 명료하고 과학은 그렇지 않아. 과학의 의사소통, 과학의 전달에 어려움, 이런 이야기였죠. 그러고 나서 선택지 봤더니 첫 번째, degrading his ability. 자, 이렇게 수사적인 모호함과 은유를 선택함으로써 과학자는 저하시키게 된대요. 자신의 능력, 뭐 하고자 하는 능력, to use scientific language needed. 자기가 써야 하는 과학적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과학적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진 게 되는 건가요? 이 사람이 이거 먹으면 염증 나을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이 사람의 이 과학적 언어를 사용하는, 수식을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 아니죠. 이 사람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for good salesmanship이라고 했는데 위에 salesmanship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서 그대로 왔어요. 그대로 오는 단어는 주의하시긴 해야 되고 중심 소재에서 벗어나죠. 오히려 이러한 판매 전략 같은 거, 이런 거에 의존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는 것도 중심 소재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 선택지 가볼게요.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surmounting the barrier. 여기서 surmounting이라는 거 overcome 생각하시면 돼요. 극복한대요. 장벽을 극복. 그런데 우리가 이미 중심 소재, 중심 생각 체크할 때 이 논조가 부정적이고 회의적이에요. 근데 극복했고 긍정적으로. 근데 어떻게 이 장벽을, 과학에 대한 장벽을 극복했어. By associating science with mathematics. 과학과 수학을 연결지어서. 처음에 나오지 않았나요? 이 associating 완전 아니죠.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에 매료되지만 수학을 좋아한다 해서 과학에 대한 저항감을 이길 수는 없다. 끝까지 수학을 통해 과학으로 다가갔다. 수학을 통해서 과학에 입문했다. 그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어조를 가지고 있는 이 선택지 틀렸죠. 3번 봅시다. 과학자들이 비과학자한테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수사적 모호함을 선택하고 은유를 좀 택해줘서 얘기함으로써
그렇게 해줌으로써 필연적으로 making others, 여기서 이제 others라는 거는 과학자나 수학자가 아닌 사람들일 텐데 who are unskillful in mathematics, 수학에 관해서 좀 잘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부분이 너무 아니죠. hostile to science, 과학에 대해 적대심을 가지게 된다. 이 약 먹으면 너 나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게 그게 적개심을 가지게 하는 건가요? 오히려 반대되는 거죠. 이 비과학자들하고도 소통을 하려면 자기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고 화학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를 좀 제껴두고 이거 먹으면 나아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의 방향성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4번 봅시다. 그래서 수사적인 모호함을 선택함으로써 과학자가 neglecting his duty,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어떤 의무에 관한 것이었냐? of bridging the gap between science and the public. 대중과 과학 사이에 그 간극을 좁혀줄 다리를 놓는 의무를 안 하고 있다, 소홀히 하고 있다. 일단 듀티가 선택지에 들어가면 안 되죠. 이 글 전반적으로 과학자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에 관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의무가 아니라 과학자의 의사소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심 소재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4번도 선택지에서 제외를 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5번밖에 안 남긴 했는데 읽어볼게요. 과학자가 수학적 정확성을 쫓는 대신에 이 수사적인 모호함과 은유를 사용함으로써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violating, 위반하게 된다. 이 사람이 무엇을 위반하게 됐지? The code of intellectual conduct. 여기서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오긴 했는데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Code of Conduct라는 것이 여러분 행동 강령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Intellectual Conduct라고 하면서 과학자가 지녀야 하는 어떤 지적인 행동 강령, 과학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린 과학자에게 무엇을 기대하나요?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조작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나요? 이분들이 가진 이 지적인 행동 강령,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이 사람이 수사적인 모호함으로 표현함으로써 위반하게 된다. 그런데 이 Code of Conduct, Code of Intellectual Conduct가 이 행동 강령이 사실은 그를, 과학자로서 정의 내려주던, 즉 과학자라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다? 정확하게, 수식으로 얘기하고 싶다고 생각한 그 행동 강령을 violating, 위반하는 것이 된다. 비과학자에게 언어적으로 수사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서 빈칸에는 5번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였는데 왜 이 선택지까지 가기가 어려웠는가를 보면 가장 큰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중심 소재와 중심 생각에 관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언어가 이 선택지 안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앞에 긴 선지들을 헤쳐나오면서 정확하고 더 날카롭게 소거했어야 했고 그 다음에 이 정답의 선택지를 고를 때는 더 면밀하게 보고 직관적으로라기보다는 조금 더 추론을 해야 하고 이런 이야기인가 라고 사고를 해야 한다라는 점, 그 점이 어렵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험장에서 우리가 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어려운 지문인 건 맞지만 답으로 잘 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수능을 위해서 오랜 시간 공부를 하잖아요. 영어는 일찍부터 여러분들이 배워왔을 텐데 독해를 하면서 어려운 지문에 대한 독해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들, 독해 스킬을 많이 갖춰왔을 거예요. 어떤 스킬들을 적용했을 때 그래도 이런 문제를 답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고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첫 번째는 그거예요. 어떠한 지문을 봐도 중심 소재를 찾아야 합니다. 이 글에 제가 지금 색깔로 좀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수학에 관해서 수학으로 시작을 한 글이었죠. 그리고 과학에 관해 얘기했고 과학자가 쓴 글 같아요. 과학에 관한 이야기였고 communication skill, speak,
words, 이러한 표현, metaphor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의사소통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런 것들이 중심 소재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소재가 여러 가지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 까다로울 수 있어요. 수학과 과학이 등장을 했는데 이 둘을 어떻게 등장을 시킨 거죠? 대비한 거죠. 대조했습니다. 이 둘의 성질을 대조함으로써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수학은 좋은 의사소통 방법, 최고의 것. 과학은 양면적이다. 과학의 의사소통이란 그 자체가 유용한 것이어서 말할 필요도 없긴 하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 수식으로 설명하는 거 비과학자들에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중심 소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선택지가 이렇게 길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한 중심 소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에 어떻게 가는 중심 생각에 대해서 잘 알았을 때 그거에서 벗어난 것들을 하나하나 소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얘기 아니었지. 이거 아니었지. 이런 얘기 아니었고 반대되는 이야기였고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 이런 것들을 잘 하나하나 소거해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적인 단어가 나왔을 때 주의해야 한다. 위에 쓰인 단어가 그대로 있을 때는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들을 낚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빈칸 추론에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빈칸 추론이 어려웠을 때요. 선택지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빈칸 추론의 선택지 특징은 중심 소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들어? 이 선택지는 거리가 좀 멀다. 대부분의 주제, 요지, 목적, 그 다음에 밑줄 함의, 그리고 빈칸 추론도 소재를 가지고 있고 위에 나온 것과 다른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렇게 아예 직접적인 단어를 쓰지 않을 때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많이 풀어보고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 답이 될 때는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오답 정리를 하면서 보시고, 자,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독해 스킬 중에 하나죠. 여러분, 연결어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영어 지문은 짧기 때문에 명료한 구조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제가 여기에 역접이라는 말을 써두었습니다. 역접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말을 순순히 받아준다기보다는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역접. 그래서 이 반대되는 말, 예를 들면 but, however 이런 게 나오면 그 뒤에 우리 한국인 종특 얘기할 때 근데 뭐 먹고 싶어? 뭐 먹을래? 점심 뭐 먹을래? 근데 나 다 괜찮아. 그래? 마라탕 먹자. 그랬는데 근데 그러면 언제 무슨 얘기? 나 마라탕 먹기 싫으면 무슨 얘기? 근데 나 마라탕 어저께 먹어가지고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마라탕 먹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데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 글에서도 보니까 but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수학이 매력적일 수 있어. 근데 과학에 가지는 그 저항감은 극복 못해. 그 다음에 과학이 아주 보편적이야. 하지만 과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극소수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학적인 이 산물은 정말 너무너무 이득이 돼. 그런데 그것은 양면적이야. 왜 이득이 되는 좋은 것을 양면적이라고 할까? 이 화자의 논조. 역접 다음에 나오는 논조. 그것들에 여러분들 주목하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 그 다음에 어려울수록 빛을 발하는 독해 스킬은요. 여러분 5번째. 정말 빈칸 주변을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빈칸에 바로 다음이 재진술일 수 있고 우리 육모에서 그랬거든요. 같이 풀어봤던 빗스트림 문제에 바로 다음 문장이 그 빈칸 들어간 말과 같은 말이었어요. 이 경우에는 마지막에 빈칸 문장 앞에 있는 문장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답을 모르겠는데 시간을 들여서 봐야 한다면 이 부분을 정말 더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문장을 꼼꼼하게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법을 모르면 안 돼요. 어려운 문제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긴 문장에서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법을 정확하게 알고
끊어읽기라고 하죠. 정확하게 끊어읽으면서 주절이 뭔지, 그래서 화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법 공부를 또 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휘 어려웠어요. 위에 이 지문 안에 나온 어휘들은 수거가 좀 까다로웠고요. 여러분들 수거 같은 거에 이 표현을 정확하게 모르면 깔끔하게 해석하기 힘들죠. 그 다음에 선택지에 나온 단어들은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쓰지 않으면서 난이도가 높은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 학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정리하면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독해의 스킬. 독해의 스킬. 그래서 6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중심 소재, 중심 생각을 잘 파악한다. 뭐에 관해 뭐라고 얘기하는가. 과학의 의사소통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무엇이다? 여러분, 선택지 구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어려웠던 거는 중심 소재나 생각이 그대로 가지 않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틀어서 들어왔던 거. 그 다음에 소재들이 등장을 했는데 하나만 나왔으면 좋았겠는데 수학, 과학 2개 나와버렸어. 그렇다면 그 관계에 주목을 좀 해서 글의 구조를 파악해라. 대비시키고 있구나. 대조시키고 있구나. 한쪽의 성질을 알면 다른 쪽의 성질이 뭔지 알 수 있게 되겠죠.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제와 소재, 그러니까 소재와 생각, 주제를 잘 알아야 선택지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단어에 대해서 속어법 적용이 가능해요. 속어할 수 있어. 불필요한 거를 지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글을 읽을 때, 그 다음에 사람이 본심을 얘기할 때 어떻게 시작한다? 근데 나 마라탕은 좀 이죠. 그러니까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어에 주목을 하면서 근데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 나온다. 그 다음에 빈칸 주변을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 어려운 난이도일수록 빈칸 주변에 힌트가 보란듯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까다로운 이유는 뭐야? 그 문장이 어렵기 때문이고, 그런 문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항감이 든다 하더라도 어법 학습이 필수다. 마지막으로 어휘가 기본인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건 뭐죠? 꾸준히 하는 거죠. 근데 꾸준히 어휘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뭐 단어장을 친구랑 외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하고 퀴즈 보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어휘를 항상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글 안에서 특정 표현이 이런 맥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 수거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단어는 열심히 외우는데 이렇게 또 회화할 기회가 좀 적잖아요. 그런데 이 수거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좀 까다로웠던 표현들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저도 이렇게 다시 보면서 단어를 다시 외우곤 하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단어들의 특징은 뭐냐면 1번 뜻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2번, 3번, 5번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이 맥락에서, 특정 맥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독해의 스킬을 잘 적용했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푸는 것이 같이 이렇게 더해졌었다면 이 문제 잘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두가 어려워하는, 정말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샅샅이 한번 봐봤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요.